나라 이름 어원 분석.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민족이 세운 국가인 배달국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고려 발해가 과연 무슨 뜻인가에 대하여 그 어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 민족이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들의 역사와 전통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국명을 짓는 것이다. 즉, 우리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인 것이다. 우리 민족을 일컬어 반만년 역사의 배달민족 또는 배달결해라고 부른다. 배달, 배달에서 한자인 배달은 우리의 고유어를 한자로 음차한 것이다. 강기름 박사의 비교 언어학적 어원사전에 의하면 배달민족이라고 할 때의 배달은 박달이 변한 것이라고 한다. 임승국 선생은 우리말 박다의 어간 발기, 배달할 때의 배로 변했다고 한다. 신세용, 정영규 박사는 배달, 박달, 백달은 같은 말이며 배, 박, 백은 박다는 뜻이며 달은 땅, 벌판, 도시, 촌리 등의 의미라고 한다. 정리해보면 배는 박다는 뜻이며 달은 응달, 양달할 때의 땅, 벌판 또는 도시, 마을 등의 의미입니다. 참고로 달을 산이라고 한 기록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은 밝은 땅 또는 밝은 도시, 즉 광명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을 가리켜 배달결해라고 한다. 여기서 결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결해와 관련하여 고구려, 고려, 가야, 한국의 어원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달, 결해. 결해는 결갈래라는 의미로 민족을 뜻하는데 주로 우리 민족을 일컬어 결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우리말 결해를 몽골어로 케레이트, 페르시아어로 키라이트라고 한다. 한국인을 일컬어 러시아에서는 카레이츠 또는 코레이스키라고 하는데 이는 고려인 이라는 말이다. 결해는 코리, 케레이트, 키라이트, 카레이츠, 코레이스키 등으로 불리며 고려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결해, 코리, 케레이, 키라이, 카레이, 코레이. 고구려는 구려, 고려, 고려 등으로 기록되기도 하였으며 고려는 고구려의 국명을 계승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명칭인 코리아는 고려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 코리, 결해, 케레이 등은 과연 무슨 뜻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강상원 박사의 범어 대사전의 산스크리트어에서 카와 칸은 크다 박다, 해, 그리고 칸 즉 왕을 의미하며 감과 깜은 수령 왕을 뜻한다. 카에서 K가 모음일 때 해는 우리말 해라고 한다. 정영규 박사는 한국에서 한은 상고시대의 간으로 읽혔고 그 이전 고대에는 가라, 가나로 발음했는데 이를 한자로 옮긴 것이 한 또는 간이다. 정리해보면 카, 칸, 감, 깜, 그리고 가라, 가나, 간, 한은 대체로 같은 말로써 크다, 박다, 태양, 왕 등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간은 한과도 통하는 말로 고대의 사만에서는 수장, 군주를 칭했으며 몽고족의 황제 칭호인 간 등도 간한의 한역이다. 간과 한은 칸한의 대역으로 크다, 큰 사람, 군장의 뜻이다. 정리해보면 간, 한, 칸한은 같은 말이며 크다, 임금 등의 뜻이다. 김정민 박사에 의하면 흉노의 흉은 중앙아시아에서는 군이라 부른다. 군, 쿠는 모두 같은 단어로 태양을 뜻한다. 카자흐어의 쿠는 한국어의 한과 어원이 같다. 중앙아시아에서 융, 흉, 군, 쿤, 카나는 모두 태양을 뜻하는 같은 단어이며 또한 왕, 지도자를 의미한다. 정리해보면 융, 흉, 군, 쿤, 칸하는 같은 말이며 태양, 왕 등을 의미한다. 이기훈 박사의 동이 한국사에 의하면 동이족을 일컫는 명칭인 구유와 구려에서 구자는 아홉이라는 의미인데 이 글자를 만들어낸 상나라 당시에는 고리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글자였다. 후한의 설문해자에 의하면 구자를 태양에 변형된 모습으로 구부러짐이 다한 형상이다 라고 한다. 구자가 태양 형상의 구부러진 고리, 즉 둥근 태양을 상징한다고 한다. 정리해보면 구이 구려에서 구자는 고리와 같은 의미로 둥근 태양을 상징한다고 한다. 참고로 고조선의 중심지로 추정되는 홍산 문명, 유하 문명 등의 유물에서 해처럼 둥근 형태의 옥룡 원형의 귀고리, 팔찌 등의 옥기가 많이 출토되었다.
일본의 역사 기록에서는 김수로의 가야를 가라쿠니 즉 한국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가라는 한이고 쿠니를 나라라고 하여 가야를 한국이라 부른다. 즉 가야의 가를 한으로 표기한다. 한은 작다, 크다, 왕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건국설화인 천송강림 설화에서도 한자로 한국이라 써놓고 가라쿠니라고 읽는다. 따라서 가야의 가자는 밝음과 태양을 의미하는 밝을 한자와 같다는 것이다.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의 코리, 케레이, 히라이, 카레이, 코레이, 고구려, 구이, 구려, 고려, 고래, 카, 칸, 감, 깜, 간, 흉, 군, 쿤, 칸, 가야, 가라, 가나, 한, 칸은 발음들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대체로 그 의미가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첫자음으로 기역, 히역, 히읗의 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뜻은 기본적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키며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대체로 크다, 박다, 해, 왕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기훈 박사는 우리 민족을 지칭하는 구이, 구려 등에서 이자와 여자는 모두 고대에 사람을 의미하던 글자였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 그이에서 이자는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결의에서 결은 해이며 레는 사람 또는 민족의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결의는 밝고 큰 태양의 사람들 또는 태양의 민족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 민족의 명칭인 배달결의 그리고 나라 이름인 고구려, 고려가야와 한국 즉 사만과 대한민국이 과연 무슨 뜻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달결의 배달결의 뜻은 배달은 밝은 땅이며 결의는 태양의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배달결의는 태양이 비추는 밝은 땅에 사는 사람들, 광명의 민족, 밝은 해가 떠오르는 나라, 태양이 환하게 비추는 밝은 땅의 민족 등으로 해석되어진다. 결론적으로 결의 고려, 고구려, 가야, 한국은 같은 뜻이며 광명의 나라 또는 태양의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을 일컬어 예맥족이라고도 말한다. 예맥족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본 후에 예와 맥이 무슨 뜻인지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맥, 산해경, 백민국. 맥이란 본래 우두머리가 되거나 밝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지금 산해경에서는 맥은 우두머리 또는 밝음을 말한다고 합니다. 정약용의 강력고 예맥고, 맥은 종족명이고 예는 지명 또는 수명이라고 보아 예맥은 9개의 맥 종족 중에 하나의 종족을 지칭한 것이다. 한서 고재기, 맥은 한나라의 동북방에 있으면서 사만에 속한 것은 모두 맥족이며 음은 막객의 반절음이다. 후한서 동이열전 고구려, 고구려는 일명 맥이라 부른다. 예와 맥은 무슨 뜻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맹자 고자편 장구, 맥족의 맥자는 동북지방의 고유어인 백호 박과 같다. 맥의 별칭인 박고란 밝다, 밝고라는 의미이다. 신백강 박사는 예는 원래 우리말 새의 뜻이고 맥은 우리말 밝의 뜻이다. 새는 새해, 새아침, 새봄 등 새롭다는 우리말의 줄임말이고 밝은 밝고 환한 태양을 상징하는 고유 언어이다. 한자로 새는 예로 밝은 맥으로 표기되었다. 류지림 박사는 예의 중국식 한자 발음 후이에서 부여의 명칭이 기원했고 예는 새와 상통한다. 예는 부여, 비리, 불이, 불이, 불, 발 등과 같은 말이다. 이기훈 박사는 중국 사람들은 동이족의 해라는 민족 호칭을 이 후이 외이 워라고 불렀다. 예맥에서 예는 해를 뜻하며 맥은 박으로 밝음을 의미한다. 예맥의 의미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와 맥은 서로 별개의 민족, 국가로 기록되기도 하였으며 하나의 같은 민족으로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는 새롭다 또는 해라는 의미이고 맥은 밝은 해라는 뜻입니다. 새자는 해새자로서 새해라는 의미인데 이미 그 의미 속에 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류지림 박사에 의하면 예와 새는 서로 상통하는 같은 말이므로 예와 맥은 그 뜻이 대체로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예와 맥을 합하여 예맥으로 그 뜻을 해석해 본다면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 또는 밝은 태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여, 부여와 부유는 같다. 동의적인 구의의 5번째가 부유이다. 부유 시백제를 부여라고도 기록했다.
조선 후기 한치윤 해동 역사 부여국 풍속통에 의하면 구의 중에 부유가 있다. 부유는 부여이다. 통지 시종약에 이르기를 부유시백제의 부여는 부유의 의미 변한 것이다. 이하 주소에 의하면 구의족 중에 5번째로 부유가 나온다. 양장거의 삼국지방 등 동의전에 또한 부여를 부여라고 쓰고 있다. 무릇 부여, 부여, 부유 등은 모두 동음전사이다. 정리해보면 동의족인 구의족 중에 5번째가 부유인데 부유는 부여와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치윤의 해동 역사에서는 부유시백제를 부여라고 표현하여 백제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리즈린 박사는 예의 한자 발음인 후이에서 부여의 명칭이 기원했으며 예와 부여는 이자 동명, 즉 같은 말이다. 부여는 이두문으로서는 불이, 불이, 불발, 벌 등과 상통된다. 정리하며 부여와 예는 같은 말이다. 청나라 학자 하추도는 예인의 예는 부여 두 글자를 합한 발음으로 부여는 예에서 왔다. 정리하면 예는 부자와 여자를 합한 발음이다. 즉 예가 부여이다. 최남선 선생은 부여란 명칭은 밝에서 유래하여 평야를 의미하는 벌로 변하였다고 한다. 정리하면 부여는 밝다 또는 벌판이라는 뜻이다. 신채호 선생은 부여라는 지명이 불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불우, 불이, 불내, 불이, 불벌, 발 등이 모두 다 불의 음력으로 같은 말이라고 한다. 정리하면 부여는 불, 밝음, 들판, 벌판 등을 뜻한다. 이기훈 박사는 부여 왕이 사용하던 공식 국호인 예는 중국어로 휘로 발음된다. 논어정의에서는 부여를 부유로 기록하고 있는데 부유는 중국어로 후이로 읽힌다. 예의 중국식 발음인 후이와 거의 같다. 예, 휘, 후이, 부유, 부여는 같다. 정리하면 부여와 예는 해, 즉 태양을 뜻한다.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부여는 불, 해, 벌판 등의 뜻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여는 밝은 태양의 나라 또는 광명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제에 대하여 역사 기록을 검토한 후에 백제의 명칭에 대한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제, 삼국사기, 고구려와 더불어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여를 성씨로 삼았다. 위서, 백제국은 그 선조가 부여로부터 나왔다. 남사 이맥전 동이, 백제는 그 선조가 동이족이다. 사만의 나라가 있었는데 마한, 진한, 변한이다. 양직공도 백제 국사조. 백제는 옛날의 레이이며 마한의 족속이다. 정리해보면 백제는 부여에서 나왔고 그 조상이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사만의 나라가 있는데 그중 백제는 마한의 족속이라고 하며 놀라운 것은 양직공도 백제국 사조에서 말하기를 백제는 옛날의 레이라고 합니다. 레이는 중국 산동반도의 상나라 이전부터 존재했던 동이족의 일파입니다. 그럼 백제의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민 박사는 십제는 투르크어의 발음으로 숫자 10을 온이라 부르고 백제는 퉁고스게어 발음으로 숫자 100을 온이라 하므로 같은 의미이다. 온조왕의 온조를 한자로 쓰면 백제가 된다. 백제의 100은 숫자 100을 뜻하므로 100을 훈독으로 읽으면 온제로 발음된다. 정리하면 투르크어로 십제는 퉁구스어로 백제와 마찬가지로 온으로 발음한다. 일본 우에다 마사아키 교수는 백제 즉 구다라는 큰 나라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구의 어원을 보면 우리말 큰, 크다에서 어간 크만 떼서 표기한 것이고 그가 원순 모음화 현상으로 구가 됐다는 것이다. 다라는 학자들은 보통 나라로 해석한다. 다라는 일본어에서 토지, 들, 평야를 뜻한다. 삼국시대에도 다라가 국명 또는 땅 이름으로 쓰인 기록이 나온다. 정리하면 구는 크다이며 다라는 나라라는 뜻이다. 백제를 구다라라고 훈독으로 읽는데 큰 나라라는 뜻이다. 이기훈 박사는 백제는 박지에서 비롯되었고 밝은 해 또는 사람을 의미한다. 백제인들은 밝은 해의 나라라는 의미를 담아 박지라고 불렀으며 그 음을 한자로 표기할 때 백제로 음력해 표기한다. 중국에서 제는 지로 읽히는데 이 지는 높은 사람 또는 국가를 의미하던 한국의 고유어이다. 정리하면 백제는 밝은 해의 나라 또는 광명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신백강 박사는
백 또는 맥은 우리말 백을 한자로 음사한 것이다. 고대 문헌에서의 백, 백발, 불박 등은 우리말 불발, 발의 한자 표기이고 우리말 불발, 박은 발과 동일한 말로 박다는 의미이다. 백제는 박제 또는 박지로서 밝은 광명이 비추는 땅 또는 밝은 광명의 나라 등으로 해석된다. 백제가 무슨 뜻인가를 정리해보면 백제는 큰 나라, 광명의 민족, 밝은 광명의 나라 등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발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발해, 구당서, 발해 말갈의 대조영은 본래 고려의 종족이다. 여기서 고려는 고구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호대사, 중국의 24사 중의 하나로 송나라 때 정사입니다. 발해는 본래 말갈이라 불렀는데 고려의 별종이다. 여기서 별종이라는 말은 고려 즉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종족이라는 말입니다. 무경총려, 발해는 부여의 종족이다. 본래 예맥의 땅이다. 정리해보면 발해는 본래 말갈이라 불렸는데 고구려의 종족이자 부여의 종족이다. 삼국 사기 최치원. 마하는 고구려이고 변하는 백제이며 진하는 신라이다. 송사, 발해의 유민이 세운 정한국은 본래 마한의 종족이다. 거란고전, 마간, 말갈, 발해는 같은 소리다. 서로 이어져 있다. 이러한 전통은 자명한 것이도다. 여기서 마간은 마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고구려는 마한 종족이고 발해 멸망 후에 발해, 유민이 세운 정한국도 마한의 종족이다. 마간, 말갈, 발해는 동음이다. 즉 발음이 같다는 뜻이며 같은 말이라는 것이다. 발해는 무슨 뜻인가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우리말 신말, 불의 사만을 이두로 기록한 것이 진한 마한 변한이다. 즉 말 안의 이두 표기가 마한이다. 말갈 박사 민성욱 교수는 말갈에서 말은 크다 많다 한 왕의 뜻이고 갈은 고을 가한 칸 즉 군장왕을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말갈의 뜻은 왕중왕 또는 말카는 마한 즉 사만의 마한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말갈의 뜻은 크고 밝고 환한 민족이라고 한다. 이기훈 박사는 발해의 해는 해 즉 태양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인명과 국명 뒤에 쓰이던 해는 태양을 뜻하는 우리 고유어 해를 가리킨다. 발해는 밝은 해가 비치는 나라라는 의미이다. 공명성 박사는 발해의 의미는 밝은 해가 비치는 나라라고 해석한다. 정리해보면 발해는 크고 밝고 환한 민족 또는 밝은 해가 비치는 나라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란고전에서 말했듯이 마한 즉 마간과 말갈 그리고 발해는 같은 소리로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마한과 말갈과 발해는 같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의 성씨인 대씨에 관하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발해 국왕인 대조영의 아버지인 대중상은 역사 기록에 본명이 걸걸중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말갈족의 추장이라고 하는 걸사비유도 있다. 걸걸중상의 성씨인 한자 걸에 대하여 살펴보면 훈민정음에 따른 바른 한자 음인 동국정운을 보면 한자 걸은 입성으로 클로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걸은 우리말로 크다 할 때의 클 자입니다. 따라서 걸걸중상 걸사비유의 걸은 실제로는 클로 발음하며 한자로 표기하면 대가 된다. 그래서 한자 이름으로 대중상과 대조영이라고 표기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고조선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조선, 산해경. 조선은 열량의 동쪽,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에 있다. 열량은 연나라에 속한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 동표에 해 뜨는 땅에 살기 때문에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 양주동 박사는 조선은 박세의 이두 표현이므로 조는 박, 선은 세로 읽어야 한다. 조선족은 태양 숭배 사상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여러 곳에서 발기라는 지명과 세라는 지명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안호상 선생은 아사달에서 유래한 아시박, 즉 첫빛, 태양이 처음 나타난 장소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 조선이다. 조선이란 태양이 처음 떠오르는 땅을 의미한다. 신백강 박사는 아사달은 아침의 땅이라는 우리말을 한자 음으로 기록한 것이고 조선은 아침의 땅이라는 우리말을 뜻으로 기록한 것이다. 조선은 아침의 땅이라는 뜻이다.
윤내영 교수는 아사달에서 아사는 우리의 옛말로 아침을 의미하며 달은 양딸 응달할 때의 땅을 의미한다. 이것을 한자로 하면 조선이다. 조선과 아사달은 모두 해가 떠오르는 아침의 밝은 땅의 의미라고 한다. 정리해보면 조선과 아사달은 같은 말이며 조는 아침을, 선은 땅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조선은 해 뜨는 땅, 태양이 처음 떠오르는 땅, 아침의 땅, 해가 뜨는 아침의 밝은 땅 등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신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라. 신라는 실로, 신라, 시라, 사라, 사로, 선하, 서야, 설하, 계림 등 여러 한자로 가차자하여 불렸으나 지증 마립간 4년 503년 한자 국호를 신라로 정하였다. 삼국사기, 덕업일신, 망나, 사방. 왕업이 날로 새로워지고 사방을 두루 망라한다. 신이라는 글자는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고 나라는 글자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다. 조선의 실학자 한진서는 신라의 신이 한자의 새로울 신이고 라는 한글로 나라의 라를 그대로 붙인 것이어서 신라는 새로운 나라라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정리하면 신라는 새로운 나라. 국문학자 양주동 선생은 신라와 사라, 사로 등의 표현을 우리 고유어 세네를 소리대로 쓴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세는 동쪽, 내는 땅을 뜻하므로 신라는 동쪽의 땅이란 의미라고 한다. 정리하면 신라는 동쪽의 땅. 이기훈 박사는 새의 의미는 새롭다는 뜻과 새를 가리키는 새조자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하며 라는 태양을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신라의 뜻은 새로운 태양이라고 한다. 정리하면 새는 새로운 또는 새의 뜻이고 라는 태양을 의미하며 결론적으로 신라는 새로운 태양이라고 한다. 북한의 공명성 박사는 조선 역대 국호연구에서 신라는 하늘 즉 태양을 숭배하던 고조선 유민들이 세운 나라로서 신라는 새날이 밝는 곳 또는 태양이 떠오르는 뻘이라고 한다. 신세용 정년규 박사는 일본 속일본기와 화명초에 신라를 지칭하여 기록된 시라기 고오리 시라쿠 시라코의 어원을 보면 시라키 시라쿠 시라코의 시라는 금동 신을 뜻하는 말이며 키, 코, 쿠는 지, 지와 같이 땅, 성을 뜻하는 말이다. 시라는 단군이 도읍한 아사달의 아사와 같은 말이며 시라기는 아사달과 같은 말이다. 정리하면 신, 시라, 아사는 같은 말이며 금, 동, 신, 조, 소의 의미이다. 라, 기, 달은 같은 말이며 땅, 성 등의 뜻이다. 신라와 시라기와 아사달은 같은 말이다. 신라의 어원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라는 새로운 나라, 동쪽의 나라, 새로운 태양,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라고 합니다. 신라를 새로운 나라라고 하였는데 신라의 새로울 신자는 한자 사전을 보면 새해 신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신자는 새해라는 뜻으로 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를 동쪽의 나라라고 하였는데 동쪽을 뜻하는 옛 우리말, 즉 동쪽을 새쪽, 동풍을 새바람, 동쪽의 별을 샛별, 동쪽이 밝아온다는 뜻을 새벽이라고 한다. 즉 동쪽이라는 말과 새는 같은 뜻이다. 한자 동력동에서 동력은 국어사전에 해가 떠오르는 쪽이다 라고 한다. 역시 동쪽이라는 말은 해와 관련이 있다. 이기훈 박사는 신라의 신자가 새조자의 새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데 신라에서 신 즉 새는 새조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을 가장 먼저 알리는 새인 닭은 태양의 전령이며 신라는 계림을 국명으로까지 하였다. 고구려의 삼조고는 태양 속의 새이며 기말지의 탄생 신화에 흰닭이 등장한다. 동이족의 선조로 알려진 소호금천은 모든 관직명을 새로 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의 국명과 관련된 모든 해석에는 해 즉 태양이 관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신라의 국명은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 정도로 해석하면 합당할 것입니다. 어느 한 민족이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들의 역사와 전통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국명을 짓는 것이다. 즉 우리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인 것이다.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세운 나라 이름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달, 밝은 땅, 즉 광명의 나라. 결의, 태양의 민족. 배달, 결의, 광명의 나라에 사는 태양의 민족. 예, 태양, 맥도, 태양, 예맥, 밝은 태양. 고조선. 고조선의 본래 이름은 조선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아침의 밝은 땅. 부여, 광명의 나라. 고구려, 태양의 민족. 백제, 광명의 나라. 신라,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 가야, 태양의 나라. 고려, 태양의 민족. 발해, 밝은 해가 비치는 나라. 이성계의 조선은 고조선의 국명을 계승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국명을 계승했고, 고종의 대한제국은 고조선의 사만해서 그 국명을 계승했다. 우리나라를 일컫는 코리아는 고려라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민족은 태양의 민족이며 우리나라는 광명의 나라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